안녕하세요. 올해 기나긴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이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에게 어떻게 물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육이에게 언제 물을 줘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집에 있는 다육이가 물이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아마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시면서 그 식물이 다육이가 됐든 관엽식물이 됐든 선인장이 되었든 또는 어떤 갑목수를 이렇게 키우시든지 간에 그 식물에게 물을 언제 줘야 될 것인지, 그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지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우리는 먹으면 됩니다. 또는 먹고 싶다 하면 되죠. 하지만 이제 식물은 어떻습니까? 특히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은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주인의 지식에 의해서 물을 먹고 못 먹고 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육이를 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죠. 빛이 있어야지만이 다육이가 건강하게 또 예쁘게 자랍니다. 하지만 당장 빛이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물을 주지 않고 계속 키울 수는 없습니다. 빛을 계속 안 보고 키우면 웃자랄 수는 있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계속 주지 않고 또는 물을 매일같이 준다든지 해서 물을 잘못 주었을 때 생사는 갈림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게 물을 언제 어떻게 줄 것이냐,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의 지식에 의해서 그 식물이 죽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식물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을 굉장히 잘 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죽어가는 식물들도 가져오고 하셔서 굉장히 잘 살리시고 잘 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또는 가지고만 가면 너무 빨리 죽는다, 잘 죽는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차이가 어떤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그 차이가 식물이 물이 필요했을 때 물을 줄 수 있는 그 시기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죽이는 사람은 식물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지 못하고 물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물을 주는, 그러니까 식물들이 어때요? 물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하지만 잘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식물이 됐든지 간에 잘 키웁니다. 다육이든 관엽이든 선인장이든 어떤 식물이든지 잘 키웁니다. 그분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식물이 물이 필요로 할 때를 이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때 적절하게 물을 주기 때문에 그 식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하우스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죠. 많이 오셔서 식물을 그냥 사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식물을 심어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식물은 물을 언제 줘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에오니움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보니 종류도 있고, 또 하올시아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야와 같은 이런 에케베리아 종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댄섬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다 이제 심어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을 동일하게 며칠에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은 이제 물 상태가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똑같은 물 상태, 최상의 물 상태라고 이제 봤을 때, 자 그러면 대략 봄 가을에는 뭐 한 달에 두세 번, 또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울에는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식물한테는 물이 빠를 수 있고 어떤 식물한테는 물이 적당하게 주는 그 시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식물한테는 너무 느리게 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물을 어떻게 언제 줘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주택인지 아파트인지를 다시 물어보고, 자, 아파트면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를 다시 물어보고, 자 키운 지 얼마나 경험이 얼마나 되신지도 또 물어보고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일일이 한 가지씩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그 집의 환경을 이제 판단하고 대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을 일반적으로 그냥 봄 가을에는 뭐 두세 번이다, 여름에는 한 번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식물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겠죠. 그래서 식물에게 언제 물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집 상황도 상황이지만 식물의 종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식물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식물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식물에 나타난 증상들을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식물이 물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아마 몇 가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맨 먼저 물이 없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던가요? 첫 번째는 식물의 잎에 광택이 사라집니다. 유광이었다가 무광, 광이 없죠. 물이 굉장히 좋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싱싱하고 윤기가 나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식물에 적용됩니다. 다육이뿐만 아니라 선인장, 관엽식물도 마찬가지고 그 식물에 물이 없어지면 광택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처짐 현상이 생깁니다. 처짐. 이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에오니움인데 이것은 이제 물,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가 물이 약 한 70, 80%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근데 이제 저희 농장에서 물이 없는 아이 찾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어렵게 찾았습니다. 자, 요 아이가 지금 흑법사죠.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처져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광택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광택이 있죠. 물이 좋을 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없을 때는 대부분의 식물이 처짐 현상이 생깁니다. 물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처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름 현상이죠. 풍선,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풍선은 주름이 없죠. 하지만 그 풍선의 바람을 상당히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기 빠진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쪼글쪼글하죠. 그렇죠. 특히나 다육이에게는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이 없으면 아주 탱탱했던 아이들이 쪼그라지죠. 점점 골이 많아지죠. 그래서 물이 없어지면 반드시 쪼그라진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물의 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모든 식물들에게 적용되는, 특히 다육이에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용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종으로 갈색 변이가 생기죠. 이를테면 이제 자, 요 아이가 댄섬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아마 요거 물이 없는 영상을 이제 사진을 아마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녹색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이 없으면은 갈색으로 바뀝니다. 물이 없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댄섬은 그렇게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처럼 말리는, 이 공처럼 말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물이 좋을 때는 입이 이렇게 쫙 펴집니다. 많은 광합성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펴지는 거죠. 이 아이도 펴졌죠. 하지만 이제 물이 부족하면, 지금 이제 이 아이는 캡틴 에어라는 종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야와 거의 비슷한 아이죠. 근데 정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물이 없으면은 아주 공처럼 말려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왜 그런가? 요 이제 지금 요거 이제 에보니죠. 에보니 종류도 이제 특징이 그렇습니다. 물이 좋으면 어느 정도 좀 펴지지만 굉장히 부족하면 이 끝부분, 이 부분 전체가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한 증산작용, 햇빛 광합성 작용을 좀 줄여서 햇빛을 덜 받아서 증산작용을 덜 해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현상이, 아마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식물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이제 그 캐시미어인데, 아까 흑법사 같은 경우가 밑에 처짐이라고 했죠. 하지만 자, 세입분, 새롭게 나온 부분 어떻게 되든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보이신가요?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오므라듭니다. 이렇게 세입 부분은.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오므라드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처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므라드는 현상은 우리 다육이 같은 경우는 동형과 하형이 있죠. 이제 극단적으로 그라노비아 같은 경우는 완전 동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펴져 있지만 여름에 아무리 물을 줘도 이 아이는 공처럼 말려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개성이 굉장히 강해서 확실하게 동형과 하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공처럼 늘 말려 있어요. 이렇게 물을 줘도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아주 극단적인 몇 가지 아이 빼놓고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말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가스테리아 종류 아마 아실 거예요. 가스테리아 종류는 이렇게 V자 형태로, 입장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물이 부족하면 V자 형태로 이렇게 말리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증산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햇빛을 너무 많이 보면 이렇게 V자 형태의 되기인데, 어찌 되었거나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가스테리아 종류는 V자 형태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광택이 없고 처지고 주름이 가고, 이거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품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광택이 없고 처지고 주름이 가는 거,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되 반드시 꼭 이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일반 그 에케베리아 속 용오리나 뭐 고스티나 이런 종류 있죠. 자, 그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기 새잎 부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새잎은 항상 싱싱합니다. 항상 윤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들은 일단 우리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고 자녀들은 이렇게 있고, 그러면 부모들이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으면은 그 먹을 것을 누구에게 먼저 주나요? 대부분 부모들은 아마 어린 자녀들에게 먼저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수분이 공급되면은 항상 새잎부터 공급이 됩니다. 물이 부족해도 항상 이 부분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 가운데 새잎은 늘 싱싱하다라는 것. 그래서 정 가운데를 보시고 물을 판단하는 것은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의 잎이 이제 있겠죠. 항상 맨 먼저 나온 하엽, 맨 밑에 하엽부터 보셔야 돼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하엽부터 증상이 옵니다. 처짐,
쭈그라드는 거, 하엽부터 증상이 항상 오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끝까지 가겠죠. 근데 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찌되었거나 증상은 이 하엽부터 물이 없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처지고 주름이 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분에 있는 아이들의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제 체크하실 거 아닙니까? 체크하시되, 자 봐요. 자,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줬고 이제 항상 관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관찰을 하시는데 다시 또 증상이, 물 없는 증상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반드시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화분에 내가 물을 언제 줬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줬는데 생각보다 빨리 물 없는 증상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이 뿌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을 아무리 줘도 회복이 안 되겠죠. 또는 물을 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 에오니움은 우리 집에서 대체적으로 며칠 정도는 가더라. 그렇죠. 또는 하올시아는 며칠 정도는 물을 충분히 주면은 뭐 한 달은 가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물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을 보고 물을 언제 줬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빠르면 뿌리 상태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태에서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이 뿌리 상함에 의해서 다육이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물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는 법을 익히고 배우면, 자, 우리 집이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또는 어떤 식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알지 못하면, 자, 에오니움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무엇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오락가락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식물의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이 애는 물을 줘야 되고 이 애는 아직 멀었고 이 애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고 이것은 며칠만 있으면 주고, 이렇게 이제 그 물 주는 시기가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육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게 다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식물에게 적절한 때에 물을 줄 수 있는 그 타이밍만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식물을 정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우리 고객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대부분 이제 주부식입니다. 이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부 9단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습니다. 주부시니까 다육이를 더 이상 다육이라 보지 말아라.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다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채다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주부들이시니까 이제 장애를 가시든 마트를 가시든 이제 야채를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야채가 싱싱한지 시들었는지를 그냥 뭐 스치고 지나만 봐도 아마 금방 아실 것입니다. 싱싱한 것은 윤기가 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밭으로 갈 것 같은 그런 것이 싱싱한 거고, 자, 싱싱하지 않은 아이들, 즉 좀 말라있고 쭈글쭈글하고 축 처져 있고, 자, 이런 아이들은 싱싱하지가 않죠. 금방 아시죠? 다육이들도 일반 생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 상태가 좋을 때는 늘 싱싱합니다. 전체 잎이. 그렇지만 물이 부족하면 하엽부터 점점 말라서 이제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원칙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물을 키우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렇죠. 다육이한테 햇빛도 햇빛이지만 물은 직접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을 주는 판단,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우리 식물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타이밍, 그것을 읽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잘 숙지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